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교 직윤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직윤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직윤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직윤을 노는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그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비교과라든지, 그 다음 내신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 수능 최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서류 70%에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당 고교 추천 인원은 2명 이내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직윤에 해당하는 학교, 이제 학생을 대략 이제 계산해 보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그 고등학교 2명 추천하면은 한 2,000명 정도가 서울대 직윤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000명이면 경쟁률은 약 대략 한 3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얼마든지 좀 직윤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보면서 지방계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군, 그러니까 그런 작은 중소도시, 저런 소도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신에 1점 탑을 달리면서도 나름 그래도 학교 비교과가 빈약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채워가지고 서울대 직윤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윤 준비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 방송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은 1점대 극초반이 직윤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종종 그러세요. 1점 중반 정도 돼가지고 서울대 직윤을 노리면 될까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1점 중반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울대 그 합격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 직윤 같은 경우는 1점 초반 정도가 그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이 1점 중후반 정도 라인이, 중반 정도 라인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윤에서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차라리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고 면접을 준비할 것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류평가는 학업 능력이라든지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그 다음 지적 호기심, 그 다음 적극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인재, 이런 점들을 이제 서울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서류평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겁니다. 이 학업 능력,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창의적 인재, 적극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학교 생활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요.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이 얼마나 많이 심화시켰는지, 그 다음에 그 과세특 내에서도 학업 역량도 보여줘야 되지만 반면에 무엇도 보여줘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가지고 있는지, 인재상에 부합되는지,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그 생활기록부에서 충분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능력의 가장 중요한 비교과도 이제 내신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만 보지는 않고요. 일단 교내 탐구 활동이라든지, 이제 경시 대회라든지, 독서 활동, 이 동아리 활동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일단 경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블라인드 처리가 이제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대회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굳이 교내 대회를 준비할 필요가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회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해서 평가자가 이 학생이 어떤 대회를 준비했는지 그 기록은 모를까요? 생활기록부 어떤 행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회에 관련된 경시대회 과목이 있겠죠. 그 과세특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에 참가해서 그래도 우수한 역량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충분히 나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지금 독서활동 상황이 전부 다 무엇이 됐죠?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생기면 무엇이 들어갔죠? 독서활동 내용 책명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죠? 네. 창체활동이라든지 과세특에 독서활동, 독서를 심화시킨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시대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세특을 좀 많이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교과 활동을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대 직윤 이제 면접을 이제 준비해주면서, 그 다음 그 학생들 이제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준비해서 보면은 특히 과세특에서 좀 면접 좀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시사 질문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그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 이제 자기소개서 3번 같은 경우 서울대는 이제 자기가 감명 입장 이제 2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책 3권을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1번에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심화시킨 그 활동은 자기소개서 어필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 서울대 이제 교과 성적도 고려하면서 교과 성적이 아닌 이제 학생의 이수한 과목 상황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대에서 이제 뭐 과학 1, 과학 2, 그 다음에 과학 2, 뭐 이런 약간 권장 그런 사항을 제시했잖아요. 자, 이처럼 서울대 같은 이수한 과목을 고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서울대 직유는 모르겠어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런 것도 평가를 하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 과목을 들으면 자기가 내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신이 하락할 것을 두려워서 전공과 밀접한 과목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이제 서울대는 평가,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도전 정신을 평가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해가지고 자기 전공과 관련 굉장히 어려운 과목 신청했는데 내신에 바닥을 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내신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서 그와 관련된 역량을 과세특에서 심화 능력을 받쳐주게 되면 충분히 서울대는 그 점을 높이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이수한 과목의 상황도 고려한다라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상 경력 이제 평가를 했었을 때 어떻게 평가했었냐면 그 상의 성질을 따졌습니다. 상의 성질을 따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상의 퀄리티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상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이제 봉사상이 있고 모범상 같은 게 있죠. 물론 봉사상과 모범상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거기 낮게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의 성격의 참가 대상이라든지 인원, 그다음 상의 성취도, 그다음에 상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상을 수상했다라는 것은 이 학생의 어떤 역량을 인정하는 건지,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종종 이제 그 자기가 수상 경력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제 한 학기다 하나씩밖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을 넣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서울대에서 평가하는 상의 가중치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서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업 관련을 따지게 됩니다. 창체 활동하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 창체 활동은 굳이 이것은 뭐 학업 역량을 많이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업 역량을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깊은 동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너와 관련된 그런 전공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 일단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과목 있죠. 그렇죠? 동아리와 활동 관련 그 과목의 내신을 최대한 탑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 내신만큼 동아리 활동도 심화 역량을 보여줄 것을 저는 항상 강조하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 정말 아주 큰 조언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아리 활동과 밀접한 과목이 있죠. 그 과목은 내신도 향상이 되면서 그만큼 동아리 활동의 심화 능력을 보여주는 활동이 이처럼 매치가 됐을 때 이것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다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잘 그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진로 활동하면 이제 대부분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어떤 명강의 듣고 그다음 인문학 강의 듣다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 체험했다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전공과 밀접한 관련된 과목 있죠. 그렇죠? 과목. 그러면 그 과목에 있으면 그 과목의 교과를 소재를 동교를 잡아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진로 심화 보고서를 작성해서 진로 활동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전기라든지 어떤 뭐 반도체라든지 그쪽을 희망하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전기와 반도체가 밀접한 과목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물리하고 수학으로 따지면 미적분이잖아요. 그죠? 그 미적분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전자전기와 깊이 영향이 있는지 그것이 진로심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전공과 관련된 영향도 있지만 또한 학업 역량까지도 보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제 반도체 학과를 노린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의 이제 도함수라든지 그다음 미적분 그 점 두 가지를 살려가지고 보고서를 심화시켜서 우주 상향을 합격한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서울대 노리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대 갔던 아이들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대 갔던 아이들을 그럼 보면은 너 고1 때부터 서울대 목표를 했는지 제가 물어보면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대를 가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대를 이제 목표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대부분 이런 데들이 많아요. 이제 서울대에서 거기 서울대를 목표로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서울대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좋거든. 근데 1점대 한 중반 정도가 돼요. 1점대 중후반 정도가 되면 아이가 와 너 서울대 갈 거야라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수행평가도 어려워지고 내신도 좀 약간 저조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중경외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중경외시에서 국립대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서울대 갔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이 종종 가요. 그냥 대학교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그냥 학교 생활만 열심히 공부했어. 그냥 뭐 학교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열심히 했어. 또 시험이야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시험 준비했어. 그다음 칠판에서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면 열심히 그거 자기 걸로 만들어 노력했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서울대를 준비하기, 서울대 직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학년 때는 이제 이것은 제 거기 경험, 이제 제가 겪은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서울대 직윤을 합격했던 학생들의 공통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1학년 때는 금방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활동을 해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활동하잖아요. 무조건 다 합니다. 이 활동을 저 활동 무조건 다 해요. 그리고 대신 내신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요. 내신은 무조건 올인했어요. 그 학생의 철칙이 무엇이냐면 머릿속에 철칙인 학생들을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이 모든 활동을 했는데 내신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무조건 내신 위주로 그 활동들의 스케줄을 따라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이제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2학년 올라갔을 때 이 아이들이 뭘 했냐면 1학년 이제 생활기록부를 뭐라는 분석을 하게 돼요. 1학년. 그럼 1학년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게 되면 1학년 때의 가장 우수한 과목, 그다음 1학년 때 그나마 가장 우수한 활동, 그런 수행평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우수한 수상,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1학년 때 자기의 강점과 관련된 과목을 2학년 때 이 아이들이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체화시키기 시작하냐면 내가 1학년 때 수학이라든지 과학에서 내가 뭐 그다음에 국어라든지 그쪽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도 있었고 수상 경력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 보고서 같은 경우도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와 밀접한 과목을 이때 심화시켜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그 점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또한 내신은 탑을 유지하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뭘 하게 되냐면 2학년 1학기 때도 내신이 1점대 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그때부터 뭘 결정하게 되죠?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서울대를 잡게 되게 됩니다. 근데 서울대를 잡게 되면서 이제 구체화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뭘 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자기 전공 구체화시켜서 2학년 때 구체화시켰잖아요. 그 구체화시킨 것을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에다 심화시켜버립니다. 어차피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잖아요, 여러분.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근데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밀접한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굉장히 심화시켜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A, B, C 성취도로 나오잖아요. 당연히 A가 나오죠. 그러면서 A 그 역량만큼 굉장히 고차원적인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심화 보고서로서 생활 기록부를 마무리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학생은 이제 뭐 하죠? 이제 서울대 자기소개서 준비하고, 자, 면접 준비하고, 자, 수능 최저를 위해서 당연히 고3 때도 수능에 열심히 올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대를 이제 노리는 학생들이 고1 때 그래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도 이제 종종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아, 우리 아이를 뭐 서울대를 보내고 싶은데, 아니면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일단 부모님의 말씀은 이제 그런 꿈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처음부터 어떤 대학을 목표로는 하지 말고, 일단은 학교 생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내신 최대한 올인하고 나서 그때 학교를 결정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또 그 서울대를 고1 때부터 준비하는 힘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건데 어머님 좀 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서 고등학교 패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도 50분으로 좀 수업 시간도 약간 길죠. 수행 평가도 빡세죠. 그 다음에 시험도 1년에 몇 번 보죠? 8번을 봅니다. 왜요? 3, 6, 그 다음에 9, 11로 모평 보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총 8번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더구나 학교에서 늦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1 때부터는 서울대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신 준비하기도 빡센데 거기서 수능까지 빡세게 준비한다? 이건 힘든 나이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수능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고1 때는 수능이라는 건 이런 스타일을 나오는 거, 문제의 흐름이라는 문제에 적응하는 거, 수능에 적응하는 것이 고1 때로 하세요. 그래서 고1 때 내신이 1점대 중반 이상으로 1점대 탑 그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뭐 하냐?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수능에 서서히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비율은 그러니까 수능이 3, 그 다음에 내신 7 이런 비율로 하고 나서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이유가 지방 학생들의 1점대 극초반이지만 수능 최저에 약해서 서울대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신 1등급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듭니다. 더구나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 일단 그다음 읍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60명,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런 작은 학교인데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는 수능 준비를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위주로만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뭐 거기에 이제 학원을 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마다 서울까지 상경해서 수능을 준비해서 서울에 직윤을 들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그 비율이 서울대 직윤 준비 43.6%가 그러니까 거의 한 44%가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서울대 직윤 준비한다. 현재 고3 지금 서울대 직윤 준비하신 분 계시죠? 지금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 방송을 보시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서울대 직윤 준비하셔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짜실 것인지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